민주당도 샤이 표심이 아, 늘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영남권에서. 아. 그래서 근데 그 샤이 표심이라는 것이 이제 보수 쪽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탄핵이나 뭐 계엄 정부, 정권 교체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워낙 지지 높은 상황에서는 보수 표심이 여론사를 응답을 좀 덜하고 응답을 해도 모른 무응답으로 빠지는 경향이 예, 더 예. 많은데 오세훈 후보 측의 공격,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이제 방어, 격차가 좀 좁긴 했는데 좁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억울하신 건 알겠는데 모든 질문마다 나 억울했던 얘기 계속 아니 꺼내요. 그때 이제 9m, 9m 지금은 뭐 많이 털미터라고 들었어요. 털미터. 그래서 지금 털보랑 친하다고. 털미터, 구라미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털 묻었다고 저한테. 틈 날 때마다 이거 해줘야 돼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면 효과 더 있을 것 같은데. 대구 달성 같은 경우 이진숙 후보가 지금 나왔는데 네. 어제 제가 대구 시민 거기에서 이제 관계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네. 이쪽 분위기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치권 특히 이제 지선 소식을 일부 브리핑 시간에 조금밖에 안 전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또 2부에 이렇게 여론조사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지방선거가 일어나는 여러 곳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곳들 포함 또 우리가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곳들의 여론조사 현황까지도 한번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이 두 분이시죠.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리얼미터가 입에 잘 안 붙어요. 요즘. 왜요? 그럼 저희도 즈를 붙일까요? 오피니언 즈처럼 리얼미터즈. 아니야. 시작한 리얼미터가 약간 리얼. 짝짝 붙는데. 짝짝 붙나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주변 미터, 뭐 피부 여러 가지. 민심미터, 바로미터. 네, 바로미터. 네. 자, 리얼미터 대표님과 함께 하고요. 또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워낙 그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네. 과학적으로 분석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날카로운 질문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여쭤보면 가장 좋을까? 일단 오늘부터가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6월 2일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13일간 이제 여러분 확성기를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거리 유세, 네. 연설, 명함 배부, 선거 벽보 부착, 현수막 게시 이게 다 가능해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여론조사 결과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표는 할 발표는 수 못하고. 없는 그런 기간이고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일제히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지금 발표하는 게 2주 전에 발표하는 조사가 거의 선거 결과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런 하지 얘기 많이 않나요? 있었는데 진짜 그런가? 예, 실제 네. 제가 얼마 전에 2018년 선거 워낙 이번 선거랑 비슷하니까 네. 한 달 전쯤의 분위기를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투표 결과랑 크게 차이가 안 났고 다만 이제 열세 후보로 돼 있던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 네.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한 3 내지 5% 포인트 좀 회복하는 정도. 그래서 격차가 좀 줄어드는 네. 이런 상황이어서 뭐 그때 당시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대구 경북만 빼고는 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이 있었기 때문에 네. 14대 3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때보다는 보수 정당의 그 회복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18년도에는 네. 회복세가 이렇게 가파르진 않았는데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 회복세는 조금 그때보다는 가파른 느낌. 네. 왜 회복하죠? 회복할 만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뭐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전륜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것 결국에는 같은데. 네. 뭐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제 네. TK도 그렇고 막판에 동정표를 뭐 주고자 하는 뭐 이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영남권 특히 이제 부산에서 네. 전재수전 빼고는 다 민주당 후보들이 탈락을 했는데 예. 당시에 여론조사는 굉장히 접전이거나 이기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막판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국민의힘이 전재수전 빼고는 다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 상황이랑 좀 비슷한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은 네. 사실인데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워낙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비판을 받았고 네.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도 좋지는 않았는데
뭐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 그 부분을 오히려 좀 살려주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확실히 과거보다 좀 네. 회복세가 조금 더 빠른 느낌. 너무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오히려 아유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마음 같은 거 걱정.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작용이 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인기는 계속해서 괜찮죠 지금 60%? 네, 리얼미터가 최근 들어서 한 예. 2주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네. 예,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발표한 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60.5%로 네. 3주 만에 다시 6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 뭐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네. 또 여러 외교 행보라든지 또 국민 안전과 관련된 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특히 이제 TK나 PK 쪽에 시민들, 도민들을 만나러 가서 민생 행보를 한 측면 때문에 특히 이제 TK에서 9.6%포인트 상승을 했고 PK에서도 3.2%포인트 상승을 해서 다소 이완됐던 진보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동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네, 않았나 네. 이게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간 뒤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조사인 거죠? 겹쳐졌던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일정이었습니다. 가면 이제 정말 응답이 더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아 대통령이 가면 그 효과가 바로 또 그렇죠.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네.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미국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안 되죠. 공식선거법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생 행보를 하면 뭐 과거 이제 윤석열 전 다 대통령도 했죠, 그랬고 다 뭐. 해왔었죠. 네. 그래서 선거 시즌에는 민생 행보가 조금은 평상시보다 이제 많은 건데 이번 주에는 그런 민생 행보의 영향도 있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도 보시기에 2주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선거까지 가는 데는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이 논의가 뭐 어느 시점이 어디랑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도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이제 바람직한 보도는 아니라고 보고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이 후보들의 구도나 지지율의 변화가 매우 제약되어 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본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일단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혔으면 모든 후보들이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유권자들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후보가 특별히 잘못해서 대폭락하는 경우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합은 100%로 정해져 있고 후보들의 지지율 몇 대 몇 수준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변동성이 이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지지율 구도가 마지막에 득표율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뭐 특정 시점과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일이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네네네. 맞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요 사이에 바뀐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강원도지사 선거였는데 오래된 기억이네요.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기영 예. 네. 방 안에 가둬놓고 그때 전화 예, 돌렸던 그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보나 마나라고 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사건이 터져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확 돌아섰어요. 그러면 막 그 불법으로 이제 콜센터 하던 분들이 뭐 얼굴을 가리고 막 그 장면 인상적입니다. 그죠? 예. 뒤집어 쓰고 막 도망가는 도망가고.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제 보도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작전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제 고민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네네. 그 장면적 효과가 아주 크다 보니까 거의 그 한 20% 차이 났었거든요. 네. 당시. 근데 그리고 뒤집어- 뒤집어졌어요. 네. 되셨었나요 그때 지사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랬었죠? 선거가 됐고 그때 중견 기업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 중에 좀 중견 회사가 거기에 하나, 관련된 네, 그 아, 이제 그래요? 엄경 후보랑 좀 가까워서 그 콜센터를 좀 도와줬던 분이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회사 자체가 그 이후에 좀 타격을 받아서 좀 없어졌던 그래서 굉장히 조사 업계에서는 큰 사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정도의 아주 큰 일 아니고서는 뒤집어지긴 매우 어렵다. 네. 예, 그 뒤집어지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대충 2주에 아니면 사실은 한 달 전에도 그렇고 뭐 2달 전에도 대충 비슷한데 그냥 뭐 변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특히 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워낙 지명도 있는 분들이 예. 출마하잖아요. 그래서 저 경험상으로는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나오는 선거들은 사실 인지 과정이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결정을 한 다음에 여론사를 이제 하는 과정, 뭐
또 거절하는 과정이 있다가 나중에 여론조사 적극 응답하고 투표까지 가는 건데 대통령 선거나 또 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런 큰 선거들은 한 달도 그렇지만 한 두세 달 전하고도 크게 변함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많이 목격하게 이미 되거든요. 태도를 다 정하셨구나. 네네. 이제 만약에 올해 남으면 선거일하고 올해 남으면 이제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지율이 뭐 10% 15%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어떤 후보가 막 15% 20% 시작했는데 갑자기 30% 되고 막 40% 되는 경우 보면은 엄청 변화가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오면은 이제 주요한 후보들은 40%가 넘어요. 40% 넘는 게 뭐냐 하면 합하면 이제 80%고 또 어떤 다른 이제 군소 후보들이 있으면 한 90% 되고 부동층은 한 10% 있는 거거든요. 변화의 여지가 한 10% 내에서 왔다 갔다 이제 조절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신인 후보 같이 보여더라도 처음에 그래서 15% 이렇게 시작해도 그러니까 민주당 달고 나오면 혹은 뭐 국민의힘 달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 40 예, 가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 예,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네, 거의 네, 네. 엄침해 이게 있어요. 교과서에서 나온 이제 이론은 아닌데 네. 선거판에서 까치밥 이론이라고. 까치밥 이론이요? 네, 그러니까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감나무에 감이 이제 뭐 많이 열려가지고 다 따잖아요 가을에. 네, 몇 개 남겨두고 근데 따야죠. 한두 개는 남겨두는 거예요. 네. 까치들 좀 먹으라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동정표를 이제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지난 뭐 총선 때 아까 말씀드린 부산 뭐 또 대구 경북 이쪽에서 네. 항상 실제 여론조사보다 한 3% 포인트, 많게는 5% 포인트 더 잡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조사 방식이 잠시 후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유선 전화를 거의 이제 대부분 안 하고 또 알뜰폰도 우리가 안심번호는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다소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포함 오차라고 있어요. 저희가 표본 오차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동등하게 추출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 용어인데 아예 포함이 안 되는 포함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조사기관에는 안심번호를 막 한 20% 반영하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예측 조사처럼 하는 건데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3 내지 5% 포인트가 또 더 나오기도 하고 또 동정표도 있고 그래서 그 까치밥 이론이 좀 적용이 그 된다라고 이론은 하면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선거판에 있었던 얘기고 원래 있어요? 예, 그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전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뭐냐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 네. 이제 여야가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데 치열하게 우리가 싹쓸이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상대 쪽에 반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네. 한두 개는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지 그 상대 쪽 진영의 결집도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개라는 게 그 선거 한두 개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다 하는데 총선에서 네. 우리 서초 관원까지 싹 먹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네. 우리가 결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서초나 강남에서 뭐 이제 한두 곳은 이렇게 이제 남겨놔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약간 그래도 마음을 놓고 뭐 있다. 완전히 상실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이 만약에 뭐 국힘 제로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까지 다 이제 끝난다. 이러면은 그럼 이제 오히려 어떤 존재로서 상실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역효과가 그러면은 날수 있구나. 한두 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까치밥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측면의 설명도 있어요 선거에서. 네네네. 네. 윤용 대표랑 저랑 그리고 배추도사 배종찬 네. 소장이랑 가끔 저희가 이제 뭐 치맥을 하는데 네. 배 소장이 이제 뭐 방송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거의 뭐 준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분 10분 늦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표가 네.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순대를 시켰다. 그러면 까치밥 한두 개는 순대 남겨놓습니다. 배종찬 소장에 대해서. 아 그게 까치밥이에요? 예, 예. 아 그렇게 이해가 시작하셨구나. 세종찬 까치론. 알겠습니다. 세 분 그렇게 만나시면 서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개그맨이 집에 가서 안 웃기잖아요. 저희도 이제 여론사 얘기는 잘안 안 해요. 그래요. 뭐 다른 얘기. 제가 보니까 수치 변화에 제일 둔감한 게 요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다 나왔네. 뭐 이런 해서 이 식이세요? 정도 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아, 어떤 그래요? 분들은 이제 제가 주니어 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하는데 그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당이 1%가 빠졌어요. 네. 이게 어디 갔냐는 거야. 기절초표.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디 갔는 어느 쪽 갔는지를 밝히라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민감하게 보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본격 질문은 아닌데 네. 혹시 이제 전문가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방송도 네. 많이 하시고 아니면 업계에 그냥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쟤는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누군지 얘기하실 필요는 전혀 업계에서 없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행동이. 그런데 전문가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저 지난번 총선 때 가령 국민의힘이 뭐 180석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저도 그분은 싫습니다. 저는. 오징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문어, 뭐 문어. 낙지였나 뭐 문어. 예, 그런 분들 요즘 견해차가 진짜. 좀 크죠. 근데 그래. 예, 저희가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없는 사람 이제 약간 가만 기본이죠, 할수 기본. 있는데, 네, 가끔은 이제 그런 분들이 조사 업계 뭐 그런 분도 있죠. 이 업계에서는 이게 같이 껴주진 않으시겠군요. 그분이 또 친한 분들이 있겠죠. 문어면 낙지, 뭐 오징어 다 친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 연체동물 오징어, 배추, 대구, 명태. 예,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장르니까. 네네네. 장르가 다르다. 예.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하나하나 가볼까요? 다이트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서울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목합니다. 서울 그 조사가 쫙 나왔어요. 중앙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17일, 19일 8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45, 오세훈 후보가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한 휴대전화 면접 방식인데 이 조사에서는 정원호 40, 오세훈 37 여기는 오차 범위 안에 아주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리아 리서치가 MBC에 의뢰해서 16일, 17일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800명 조사한 거는 정원호 43, 오세훈 35 여기는 오차 범위는 벗어나서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직전 조사 4월 30일 조사보다는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어쨌든 뭐 지금 보면 지금까지 캠페인을 보게 되면 네. 오세훈 후보 측의 공격,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이제 방어, 이제 수세적인 측면들이 계속 이제 네네네. 이어져 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격차가 좀 좁긴 했는데 좁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ARS 뒤집기 조사 어려워요,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최 기자님 소개해준 조사 3개 중에서 두 번째 조사 같은 경우는 격차가 매우 좁아졌잖아요. 네. 3% 포인트 격차. 그래서 설문을 좀 이제 봤더니만 여기는 이제 이 의뢰한 언론사 이름이 이제 있더라고요. 어느 언론사에서 의뢰한 의뢰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요즘에 안 넣는 게 좀 트렌드긴 한데 네. 이제 뭐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게 되면 네. 어떤 이제 기관이나 뭐 의뢰 기관이나 조사 기관에 대해서 특정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난 여기 좋아하는 곳이니까 더 참여해야지. 또는 나 여기 정말 싫으니까 참여하려다가도 안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약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격차가 좀 줄었다. 좁게 나온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의뢰를 어디가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듣는 분들께서도 이거 답을 하고 말고 이걸 이제 결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조사를 받았어요. 전화? 면접원의 전화를 네. 받았는데 전화를 해서 그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어디 의뢰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아 리서치 조사였는데 어디 의뢰냐고 했더니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0번을 물어봤어요. 그걸 얘기 안 하고 무슨 조사를 하시냐. 그랬더니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세 굉장히 훈련된 면접원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이거 지금 누가 자체 조사하는지 내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대답을 하려면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그 사정이 있으니까 다 답하시면 마지막엔 알려드립니다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조사업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다니는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니 근데 이거 저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갑질의 거짓말까지. 맨 마지막에 KBS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조사라고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조사를 일요일 오후에 받았는데 월요일 날 딱 숫자가 나오니까 본인이 답변한 게 포함된. 네, 마음이 아주 그래요? 아마 남다르더만요. 코리아 리서치면 MBC. MBC인가? KBS. 한국 리서치입니다. 그럼 한국 KBS는 리서치. 제가 맞아요. 기억하는데. 한국이 코리아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리서치. 근데 이제 그거를 의뢰한 곳을 미리 얘기하는 곳들이 있고 아니면 저렇게 끝까지 숨기고 다 답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예, 요즘은 90% 이상이 의뢰 언론사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전화할 네, 때요? 그걸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의뢰로 저희가 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겨레신문 구독자들은 좀 덜 응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의뢰 언론사를 밝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밝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아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격차가 네. 좁아진 그런 네, 이제 추정하는 것인데 네. 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있듯이 네. 조사기관들도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끔 교수님들이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19대 20대는 서울대학교 한 번은 정치학과 한 번은 언론정보학과에서 이념 스펙트럼 편향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리얼미터 가장 중간에 있었다는 거. 저희가 완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극중주의. 전문가들이 볼 땐 아니 그 수치를 갖고 분석을 한 그래요? 겁니다 교수님들이. 어. 근데 이제 보수 매체 의뢰로 주로 한 데들은 당연히 보수 성향으로 나오고요. 진보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진보 매체.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는 2번 연속 너무 중간이니까 네. 다른 회사들이 아마 압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중간이었습니다. 리서치 회사 조사를 이름을 많이 네. 하게 되면 네. 약간 중간으로 수렴될 것 그렇지 같은데. 너무 많이 여기 양. 양으로. 조사를 너무 많이 해. 네. 저희는 이제 보수 매체도 하고 네. 이제 진보 매체도 좀 두루 의뢰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 프리퀀시 빈도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경향성도 있는데 네. 아무튼 늘 중간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매트릭스다 그럼 약간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 업계에서? 이제 매트릭스? 조사 기관 자체는 아주 유명해야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네. 대부분 조사 기관들이 어떤 성향이 그렇지.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냥 에이. 한겨레 리서치 아니면 조중동 리서치. 아니 뭔 근데 말입니까? 이제 과거에 중앙일보 여론조사 팀이라고 있었어요, 아예 법인이 중앙일보는.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처음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이 분석했을 때 그때 중앙일보 여론조사 팀은 네. 가장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네. 중앙일보는 이제 법인을 그때 청산을 했던 걸로 알고 거기에 그 김행시가 계셨었던가요? 맞아요. 네. 그건 아주 옛날 그건 아주 얘기였던 옛날이었고 것 법인 같고. 전이었고요. 아, 법인 전이에요. 이제 법인을 중앙일보 만들어서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자를 기관이 했었죠. 전문 기자를. 그렇죠. 근데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항상 같이 문항을 짜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추억이 있네요. 네, 지금. 예를 들면 JTBC 네. 여론조사 팀입니다라고 하면 또 약간 진보 성향으로 그럴 잡힐 수 텐데 있겠네요. 그 조사회사 이름 자체가 중앙일보 여론조사 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일보라고 이제 밝히다 보니까 네네네. 조중동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하여튼 서울은 그래서 지금 정원 상당히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상당히 있다. 앞서는 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 포인트 격차. 10 이상? 이제 중도층이 참여하는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에 따르면 그 정도 격차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 그래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했지만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 약간 좀 막혀 있는 추가적으로 더 못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정원 후보 측이 어쨌든 뭐 최근에 삼성역 GTX 뭐 부실 시공 관련한 건으로 또 이제 공수가 약간 바뀐 이제 형국이에요. 아, 그게 좀 이슈가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계속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공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의 이슈도 더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공수가 바뀌다 보니까 그 국면이 약간 이제 이전보다는 주춤한 상황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의 공세가 그런 측면들이 어떤 변화의 폭을 약간 이제 줄이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네네네. 현재 그 시점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최 기자님이 조사 3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보시면 오세훈 후보는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한 34, 수치가, 37, 35.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35% 안팎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많게는 뭐 45%, 적게는 4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빅데이터처럼 조사 결과들 다 합쳐가지고 또 통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코리아 리서치 MBC 조사가 딱 중간 정도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득표율이 40대 42로 한 5% 포인트 가량 김문수 후보를 겨우 이겼어요. 그때 많이 크게 이길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었고 그런 결과들이 많았는데 차이가 그거밖에 안 났어요? 네, 리얼미터에서 막판에 한 자릿수 서울에서 줄어드니까 저희 이 진보 지역에서 저희 리얼미터를 완전히 또 보수라고 막 공격을 보수미터, 했었거든요. 네. 대선 전에. 근데 딱 저희가 예측한 대로 네. 서울에서 한 5.5%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지금 MBC 코리아 리서치 결과 보시면은 네, 대략 한 8% 포인트 차이 나는데 맞습니다. 한 5 내지 8% 포인트 격차로 현재 상황 보시면 되고. 사장님 그 억울하신 건 알겠는데 모든 질문마다 나 억울했던 얘기 계속 아니, 꺼내. 그때 이제 9라미터, 9구미터 지금은 뭐 많이 털미터라고 들었어요. 지금 털미터. 그래서 지금 털보랑 친하다고. 네, 털미터, 브라미터, 구미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털 묻었다고 저한테. 틈 날 때마다 이거 해줘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억울한 게 많으시구나. 사장님이잖아요. 털미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면 효과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 포인트 내외 이제 격차가 있을 텐데 ARS 수사는 이제 더 좁게 나와요. 양쪽 진영에 이제 지지자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10% 포인트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이슈로 치러지는 이제 자산 선거적 특성을 서울은 갖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한강 벨트도 이제 부동산 벨트의 다른 이름이고 그러면 이제 자가를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원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또 집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실제 여론 부분과 보다 표심에서 약간 실리적으로 표심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격차는 다소간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번 저 서울시장 선거도 한 자릿수 안쪽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층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강도, 그러니까 로얄티라고 하는데 네.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를 89%가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91%까지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네네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확장성인데 네. 당내에서는 로얄티가 높아지는데 이제 확장성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35% 6% 선에서 박스권에서는 아직 갇혀 있는데 이 40%를 빨리 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세훈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남은 블랙아웃 기간 전에 네. 더 거리를 좁혀야 된다. 거리를 좁혀야 된다? 거리를 좁혀야지 오세훈 오세훈 후보 후보 지지? 입장에서는 오세훈 지지. 저 그분이 또 털미터인데 보수미터. 네. 자 그리고 부산 한번 갈까요? 네, 부산 시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이 사실은 여기도 조금 초반 지지보다는 좁혀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앙일보가 그 똑같이 같은 기간 발표한 것은 케이스트 리서치 조사해서 발표한 건 전재수 42, 박형준 3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 차이니까 딱 그 오차범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네.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한 것은 전재수 44, 박형준 35 여기는 이제 9% 포인트 차이가 나고 MBC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은 이것도 역시 격차는 좁혀졌는데 전재수 44, 박형준 38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것은 전재수 46, 박형준 40 요거는 오차범위 네, 예, 안에 네,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처음에 지방선거 이제 본격 돌입 전에는 야, 대통령 인기 이렇게 좋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뭐 여러 하여튼 문제도 좀 많았잖아요. 선거 뭐 진짜 몇 개 빼고 볼 거 있나 싶을 정도 아닐까 했었는데 야 막상 다가오니까 꽤 붙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영남권을 중심으로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아까 이제 싹쓸이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부분도 있고 지난 총선 때도 네네. 민주당이 한 180석 뭐 많게는 200석 넘어서 개헌 얘기까지 나오니까 개헌선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근데 네. 그 시발점이 이쪽 TK, PK 쪽이라는 거죠. 다른 지역은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한데 네. 예, 이 부분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만약 최근과 비교해 보면 이제 상당히 접전 경합 양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양처럼 이제 보이는 건 맞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전 이런 상황들. 근데 한 뭐 1년, 이제 2년 전, 3년 전 평소 때와 비교하면 이제 상당한 변화인 거죠, 사실. 네. 이 보수 우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막 7, 8% 포인트 앞서 앞서는 있는 거.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양쪽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이제 어쨌든 이전과는 좀 다른 어쨌든 이제 민주당 후보의 우세 흐름이 영남에서도 나타난다는 점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1차 바람이 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조작기소 특검이든 뭐든 해서 보수층들이 이제 1차 결집인데 민감도가 있는 보수층들, 보수층 내에서도 민감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고 옅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차 바람은 분 것인데 이게 이제 파도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뭐 한 20% 후반대, 30% 초반대에서 30% 후반대까지는 갔는데 네. 보수 후보들이 그것을 이제 민주당 후보를 여당 후보를 앞서거나 이런 구도를 지금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뭐랄까 디스카운트라고 할까요? 제약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야당에 대해서 네.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제로 요 정도 차이가 나면 투표장에 갔을 때는 차이가 더 좁혀지나요? 부산이나 뭐 이렇게 울산 같은 숨어 경우에 있는 보수표가 더 네. 있냐?
뭐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보수표가 더 나와서 투표할 수도 있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예측이 좀 쉽지는 않죠. 근데 대략 아무튼 네. 지금 판세하고 투표 결과는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경향성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면 뭐 여론조사보다 부산에서는 보수표가 늘 조금 더 나오던데 아니면 뭐 좀 덜 그런데 나오. 이제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네. 영남에서는 또 열세 정당이거든요. 열세 예.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샤이 표심이 아, 늘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영남권에서. 아. 그래서 근데 그 샤이 표심이라는 것이 이제 보수 쪽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탄핵이나 뭐 계엄 정국, 근데 정권 교체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수 표심이 여론사를 응답을 좀 덜하고 응답을 해도 모른 무응답으로 빠지는 경향이 예, 더 예. 많은데 진보층도 좀 있다고 보고 지금 세 가지 조사 중에서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앞에 두 조사는 전화 면접이었기 때문에 네. 박형준 후보가 전화 면접에서는 35%가량, 그다음에 ARS에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5% 포인트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나오고 전재수 후보도 전화 면접에서는 42%, 44%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자동응답 방식에서 2% 더 나오는 거예요. 40%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 전화 면접에서는 사람이 사람한테 네. 갑자기 전화 받아서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자기 표심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ARS에서는 2% 3% 정도 더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여야 후보 격차가 작게 많이 붙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조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우세하는 흐름들이 보여주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 보고 부산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이 일반적일 때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때 이제 정답은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투표율이 낮게 되면 네. 좀 자동응답 방식 ARS 조사 결과의 유사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들의 결과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 사람 면접원 방식에서는 이제 중도 중간층들도 이제 표집이 좀 되니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2차 질문이 있어요. 네. 어느 수준이 투표율이 높은 거고 어느 수준이 투표율이 낮은 거냐. 이건 사실은 거기까지 알 묻지 수는 없는데 않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60%.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뭐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60에 가까워지면 이제 높은 흐름이라고 보고 55%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좀 이제 투표율이 높지 않고 낮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뭐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 대략 그 정도로 보시면 네. 뭐 전망하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됩니다. 제 알겠습니다. 해석 하나 넣어도 되나요? 네. 네. 이게 지금 리얼미터 것만 ARS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숫자가 다른 것보단 5%포인트 높게 나왔다.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이 이제 감동란 사태가 14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한 기간은 이제 감동란이 살짝 퍼졌을 한 16, 17, 18일 요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차마 지지한다고 전화 면접원한테 말을 못 하는 아까 거. 동란 씨 때문에.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민망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 감동란 이런 거는 크게 영향 못 주죠. 뭐 선거 지금 막판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줘도 이제 약간 주는 정도겠죠. 네, 근데 없어. 조사 방식에 따라서는 네.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가설은 이거예요. 이제 그 캠프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캠프에 아하. 후보와 굉장히 후보에 도움을 많이 주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제 참모들은 다 알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됐을 거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게 예, 결정되는 거. 왜냐하면 어. 내가 왜 갔을까 논란이 있었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후보와 정말 이제 유대감이 있고 후보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이 특별 부탁을 하게 되면 후보가 거절을 뭐 못하는 그럴 수 경우도 있겠죠. 있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진영에서 막혀 있어. 보수층에서 지금 70%밖에 지지를 못 얻고 있다. 아하. 지금 이 시점에선 90%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강성 지지층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여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두 개 중에 어떤 흐름에서 의사결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근데 그분들은 네.
투표하지 말라도 투표하실 분들이고 아. 우리 찍지 말라고 하더라도 찍을 분들이거든요.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떤 중도의 확장이 막혀버리는 문제가 네네네.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선택이 아니 뭐 아니었나 또 싶습니다. 그 감동란 씨가 보수의 어떤 뭐 아이콘처럼 만약에 그쪽에서 형성이 됐다고 하면 네. 또 박형준 후보가 또 뭐 팬심으로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고. 아, 팬심이요. 수수한 네. 그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부산 빨리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는 가야 됩니다. 네. 어제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다른 조사 결과랑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거 부산 북갑인데요. 하정우 후보가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 이렇게 나왔어요. 양자 대결의 경우에도 하정우, 한동훈 두 사람이 붙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조사들을 보면 중앙일보 조사는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 그리고 이제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는 지금 여기는 네. 하정우 46.7, 박민식 19, 한동훈 32.7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 확실히 뭐 전체 다른 것들을 봐도 많이 따라왔다는 느낌은 좀 있었는데 채널A 조사 요걸 보면 물론 이제 요거는 여전히 그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전한 것처럼 보이는 요런 조사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뭐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저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많이 쫓아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같은 시기에 나온 이제 조사 결과들 비교해 보면 방식이 이제 크게 다르진 않고 설문에서도 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보게 되면 특이한 현상은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낮게 나왔어요. 이 조사가. 왜냐하면 이제 3자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34%까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30% 초반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양상을 이 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어떤 요인일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캠페인이 좀 막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사실 많지 않거든요. 더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인구가 유권자가 아마 10만 좀 넘는 1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조사가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만 하더라도 20개가 넘어요. 예,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후보와 정당에서도 조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사람당 뭐 4-5번 계속 전화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조사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확도가 어떤 좀 부분들이 떨어지나? 받고 안 받고 나는 적극적으로 받겠다. 좀 너무 많아서 덜 받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동일한 시기에 나온 동일한 방식의 조사와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 단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기는 다만 이제 보수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 중에서 두 후보 간의 경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좀 치고 나가고 우세한 흐름들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 여기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식에 네. 그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가중값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작위 추출 이건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통신사에서 번호를 안심번호를 받은 다음에 그 번호에서 전화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방식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같아요.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조합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통신사에서 받아오는 통신사에서 받았어요. 그래요? 네. 휴대전화 왜냐하면 이걸 내가 가지고 이 특정 작은 지역을 휴대전화 번호를 특정할 찾아낼 수가 수가 없겠지. 없어요. 아. 네, 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통신 3사로부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만의 번호를 뭐 우리는 조사를 500명 할 것인데 여기에 30배수를 달라.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조사기관마다 번호를 생성했어요. 그게 기술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번호를 생성해 가지고 한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조사들은 다 선관위 통해 가지고 통신사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야 그러니까 되겠죠. 사실은 방식이 같으면 대개는 결과가 유사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방식의 DB 추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르다. 그 중에 이제 하나 특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로 단정을 딱 명확히 내리는 것은 약간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조사 3개를 보면은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는 결과가 다 비슷해요. 하정 후보만 지금 채널 A 리서치 조사가 좀 다르고 그 낮은 만큼 모른 무응답,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층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히 재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뭐 적극 투표층을 했다면 하정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아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조사를 대체로 서울 회사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약간이라도 부산 사투리가 섞여 있는 면접원이 부산 지역에 조사하는 것과 호남 지역에 조사하는 것과 응답률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관련된 뭐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조사할 때는 호남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는 분들이 조사하면 조금 더 응답률이 좋아요? 응답률이 좀 높아요? 높을 수 있겠죠. 솔직한 왜냐하면 같은 고향 사람이 질문하는 거니까. 근데 네. 호남 사람한테 영남 사투리로 질문하면은 확실히 조금 부담은 되죠. 아.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ARS로 아예 그냥 네. 성우가 이제 서울 발음으로 그냥 하면 차이가 없을 텐데 면접원마다 다 이 고향 다르고 또 억양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 조사기관 이 결과들을 봤을 때 설문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별 비슷할 차이가 텐데. 없는데 네, 그쵸, 그러면 그쵸. 그걸 비표지 오차라고 하는데 면접원에 의한 어떤 그래서 그냥 밝히기 꺼려서 모른 뭉답으로 가 있는 네,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사 네, 네. 기관들의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 그러네. 평균값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간 요즘 AI 도입해갖고 딱 여보세요 받는 분이 여보세요 할 때 그거 여보세요 듣고 사투리 파악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맞는 그- 사투리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웜에 어디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응답률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평택은 뭐 다음에 또 한번 네. 여쭤보기로 하고 주목해야 될 곳을 우리 이택수 대표님이 경북도 지사 선거, 울산 남구갑 이렇게 이제 뽑아 주셨는데 요거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북 왜 사실 경북은 이제 이철우 후보가 워낙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철우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오준기 후보가 한때는 조사가 30%대 초반 나오다가 네. 뭐 10%대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다 다시 회복세를 보여서 30%대 초반 중반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역전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얼마나 경북에서 오준기 후보가 약진을 할 것이냐. 그걸 좀 봐야 그리고 된다. 뭐 역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경북에서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관심적으로 꼽지는 않았지만 대구 달성 같은 경우 이진숙 후보가 지금 나왔는데 네. 어제 제가 대구 시민 거기에서 이제 관계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쪽 분위기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했던 분들이 이진숙 후보가 지금 갑자기 대구시장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직 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좀 잘 뭐 융합 이런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의외로 이진숙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동정심 이 부분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격차가 대구보다는 좀 적어요. 네네네네. 경북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뭐 이런 대구 경북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좀 꿈틀꿈틀거리는 상황이기 요걸 때문에 좀- 경북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울산 네. 남구갑도 김태규 후보하고 전태진 후보가 지금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또 김태규 후보가 좀 높게 나온 조사도 있었는데 그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 대표님은 경남지사 이제 그냥 적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번에 너무 그냥 적은 걸- 너무 주목을 안 그러니까 해주니까. 주목이 너무 이제 몇 곳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런 경남도 되게 주목받을 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제 북구 갑이나 평택을 이런 데 때문에 네. 가려지니까 또는 저는 뭐 충청 지역도 사실 거의 얘기를 안 다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 다 사시는 달라. 분들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소외된 네. 곳에 관심을. 그래서 네. 근데 냈습니다. 경남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초접전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TV 그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에서는 한 10% 포인트 격차가 있는 조사도 있고 ARS에서는 또 적게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영남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지난 지자체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완전 초접전으로 새벽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비슷할 것 여기도 같아요. 새벽까지 경남이- 갈 것이다. 경남이 그때랑 비슷한 초접전. 그래서 저는 윤 대표님이 잘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초접전이 예상되는 그곳 접전일수록 더
열심히 후보들이 아마 뛰어야 할 테고 그를 위해서는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력과 집중력 누가 가장 잘 챙길까요? 경희대 한의학 교수께서 직접 개발한 한약과 양약이 조합된 밤샘 운전, 야근, 집중력 필수 아이템 바로 특급 전사 체리맛 젤리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요 한 포를 이렇게 쭉 빨아 드시면 젤리 형태로 돼 있고요.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힘이 생겨버립니다. 고기는 먹으면 한 2시간 걸려서 힘 생기거든요. 제가 요건 이거를 지금 뗄 힘도 별로 없고 지금 지쳐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드시고 나면 바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옆에 분들 조심하셔야 맛도 됩니다. 있네. 맛도 있잖아요. 네. 식감이 있어요. 식감이. 식감이 딱 쫀득쫀득. 젤리 맛. 네, 당류는 거의 뭐 3g이라 혈당 걱정 없는 건강 간식이 되겠고요. 재구매 요청이 엄청났던 바로 그 제품 특급 전사. 우리 모두를 특급 전사로 만들어둔 아르기닌, 타우린 잔뜩 들어 있습니다. 네, 아르기닌과 타우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니다. 힘 납니다. 내겠습니다. 네, 1+1 하나 더하기 하나 핫딜로 1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급 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론조사의 특급 전사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